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사흘째 이어지는 함양 산불, 일출 뒤 주불잡기 돌입이다 했네요. 아이고, 불이 나가지고 엉망이네. 지금 산불 시즌이죠. 산림청 나왔네. 산림청장인 김머시기 해가지고 술 쳐드시고 음주 운전하다가 직권 면직되었던데, 이거 뉴스는 또 산림청장 그 뉴스는 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현지 이름 나올까봐 그렇지요. 현지 이름 나올까봐 셀프 추천했던 김민호 이름 나오고 이런 기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나라 꼬라지가 진짜 훤하다. 예, 넘어가고요.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찍이네. 예, 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야, 이러면은 보자. 정권 시작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문재인을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하네. 누가? 이재명이 말이죠. 1월은 가격 상승폭 다소 둔화됐다. 예, 잘 들어갑니다. 뭐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별 건도 없는데 그놈 뭐 내란 타령하면서 해가지고 돈쳐 뿌리더니 잘 들어간다. 국가 재정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앉아있고. 예? 아이고, 잘 올라가네. 예, 잘 올라가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정권에서 뭐 부동산 어찌한다? 에이고, 그런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덩치 커진 경찰에 쏠리는 돈. 그렇지. 변호사 대신, 변호사 배신, 정경여우. 아이고, 정경여우라고 하네, 이제. 이것도 이미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심제 간다고 이지를 하고 이 쇼가 나고 앉아 있죠. 예, 하나 지롤 얘기가 나왔는데 위헌질이고요. 그거 다 위헌질이고, 이거 덩치 커진 경찰이라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예, 검찰 해체했으니까 다음에는 경찰 해체하면 되겠다. 예, 그래 합니다. 야는 와 나오는데. 예? 전직 매니저. 이거 뭐 뒤에도 뭐 경찰이 붙었다 이 소리야? 네, 그런 모양이네. 잘 돌아간다 진짜. 다음에 이제 경찰 해체하면 되겠다. 예, 그래 얘기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작년 소아과 의원 89곳 폐업이다. 전체 의원 중 폐업률 최고다. 참 잘 돌아갑니다 이것도. 뭐 옛말에 해가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집안에는 미래가 없다 했는데, 폐업률 소아과 150%, 산부인과 76%. 그렇죠? 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방은 개업만큼 폐업도 많은 지역 격차. 서울 수도권에 쏠렸다. 뭐 우리나라야 뭐 서울 쪽에 다 때려박는 분위기니까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나라 꼬라지가 아이고 미래도 없고 엉망진창에 개판이고 뭐 위헌지려다가 잘 돌아갑니다. 이건 뭐야? 태진아 전환길 콘서트 출연설에 정치적 행사 안 나가 일주. 여긴 또 뭐 전환기라고 엮인 거야? 전환기라고 안 엮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속보 김정은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 재선. 뭐 재선 이거야 뭐 지극끼리 하는 건데 뭐. 요식행위라고 보고요. 이거 뭐 정은이 가지고 다시 뽑혔다. 뭐 내용도 없네, 속보라서. 네, 다시 뽑혔다 이거야 뭐 뻔하게 예상되는 건데, 우짜가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가 제대로 분석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우짜가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해가지고 정은이가 해가지고 쇼함 했죠? 쇼함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600mm 대구경 방사포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이 50대입니다. 50대. 정은이가 이거 600mm 대구경 방사포 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갖다가 이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짜가 일부러 얘기합니다. 600mm 발사관 요거 하나에 가지고 몇 개를 실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실었죠? 이 차량 발사대 하나에 5개의 600mm 발사관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50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5, 25, 250개의 발사관이 한꺼번에 떡 전시가 된 겁니다. 전시가 아주 화려하게 됐죠. 보면 뭐 우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쇼라 했습니다만, 이걸 가만히 보면 억수로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우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600mm 발사관 여기에는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모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뭐 그냥 미사일이지 뭐 미사일이 장전될 수 있고요. 설사 재래식 탄두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여기를 낑궈서 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문제거리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군사교리의 뿌리가 어딥니까? 소련이죠. 뭐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교리는요, 소련 군사교리에 기반합니다. 근데 소련의 군사교리에 따르면 발사관 하나, 요거 발사관 하나죠. 요 5개 중에서 하나, 발사관 한 개당 5회에서 6회, 5에서 6회 재장전이 가능한 타냐,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여기서는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추가로 중앙에다가 중앙 뭐 비축 이런 데죠. 중앙에다가 2회분의 탄약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더 보유하도록 재고로 쌓아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련 군사교류에서. 총 몇 개입니까? 최대 8개, 8회분이죠. 8회분. 8회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소련 교리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만약 정은이가 기본에 충실하다면 기본적으로 발사대 50대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2000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갖다가 재고로 쌓아놨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거 600mm 이거 우리 남한 전체를 갖다가 한국 전체를 갖다가 카바링 다 한다니까 그러네. 이거 누구 대상으로 쏠려는 물건이에요 이거? 이거 일본? 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목표로. 이런데도 이 정동영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숙군에다가 아몰랑 평화 타령만 하고 있죠. 정말 심각하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진짜 보면.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해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차트 놀이 좀 이제 차트를 갖다가 한 번씩 한번 다 봐야 될 때가 좀 됐다 싶어서 웃자가 일부러 해가지고 차트 놀이를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차트 보시면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데로 해가지고 별로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잘 올라가고 있다. RSI 값도 53.70 뭐 이래 됩니다. 지난주에 끝나는 거로 기준했으니까 일단 다우는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우 차트도 잘 보시면 대공황 때하고 조금 비교할 만합니다. 이 차트가. 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우자가 위에 해가지고 CCI 해가지고 저 별도로 해가지고 보조지표로 띄워놨는데 보시면 CCI 이게 좀 꼬라지 그렇죠. 예, 조금 비싸게 말하면 CCI 다이버전스가 꼬라지가 좀 그렇다 이게 보면 됩니다. 떨어질 때 보면 우쭉 떨어지고 이러죠. 예, 별로 좋지 않다. 요 차트는 우자가 뭐 사용을 합니다. 이게 워낙 보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 녹화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쓰는데 이 차트의 경우에는 이 위쪽이 좀 압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범위가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압축됩니다. 하여간에 S&P 500의 경우 뭐 CSI 이거 다이버전스 나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일단은 6천까지 6천 정도가 눈에 밟힌다. 이렇게 우자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우자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러니까 22,000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 차트의 경우 항상 그렇다시피 좀 잘 안 보이고 위에가 짜부가 된다는 좀 문제가 있는데 요 저 나스닥의 경우에는 차트의 경우에는요 확장 패턴에다가 5파까지 찍고 이거 뭐 좀 짧게 잡아서 그렇지 5파까지 다 찍고요. 그 다음에 현재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현재 요 차트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른바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냥 판박이로 닮았습니다. 요 부분이 와이코프 패턴하고 판박이로 닮았다. 관련해서 우자가 뭐 역대 최대 공매도 사태라는 영상도 어제 급하게 가지고 올렸는데 뭐 블로그 포스팅은 벌써 한 지가 좀 됐고요. 하여간에 역대 최대 공매도 사태라는 그 영상을 갖다가 회원용으로 일단 먼저 급하게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와이코프 차트까지 패턴까지 요게 눈에 밟히고 있다. 5파까지 찍고 나서 하락하는 와중에도 또 와이코프 패턴까지 눈에 밟힌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22,000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그니피션트 7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라운드 힐 빅테크 ETF로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그니피션트 7 해가지고 주가 쪽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요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꼬라지가. 이거 보세요. 요 부분 되죠? 자, 요거는 요 부분을 좀 더 크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아주 교과서적인 와이코프 패턴이다. 이래 됩니다. 그럼 우자가 말씀드리는 와이코프 패턴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자, 뭐 보시면 이래가지고 고점 찍고 해가지고 뒤에서 흐르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잔발이 치다가 해가지고 바로 떨어지는 거. 요 차트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요 보시면 비슷하죠. 요 고점 찍고 해가지고 흐르는 분위기. 요 보시면 비슷합니다.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매그니피션트 세븐도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한번 궁금하다. 뭐 이렇게 일단 뭐 중립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다음은 내가지고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뭐 다 아시겠죠? 예, 우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요, 우짜가 마지막 손절 기준이 해가지고 64,000달러 위에 있을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일요일이 더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0.58% 떨어가지고 67,572달러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말 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조심하셔야 되겠다. 64,000달러 뚫고 내려가면요 우짜 보기에는 30,000달러까지는 일단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SOX 해가지고 세미컨덕터 나와있는데 뭐 유명하게 뭐 다 아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뭐 다른 거 뭐 다우하고 비슷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요래 되는데 이 차트가 현재 꼬라지가 우짜가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이게 닷컴 버블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현재 저 차트 꼬라지가 자체가 닷컴 버블 때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파이낸셜 섹터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SPDR 펀드 해가지고 또 나와있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보시면 뱅크 섹터입니다. 뱅크 은행 부분입니다. 은행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 지금 보시면 이거 상승 쐐기형 패턴에다가 그 마무리되고 하락세 해가지고 요 일단 떨어졌죠. 그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다음 하락 재개 전에 하단 지지선 테스트. 그러니까 요렇게 뭐 쭉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쭉 간다 할 텐데 하락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 지지선을 하니까 뭐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평선 요 좀 위에 해가지고 하단 지지선이 걸리는데 요게 지금 하단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열렸다 이겁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교과서 패턴입니다. 뭐 상승 세기 뭐 이래 하는데 차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하여간에 모르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좀 그렇다. 예? 다음 하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하단 지지선 테스트를 갖다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니케이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증시 잘 나가죠? 예, 잘 나갑니다. 보시면 근데 엄청 잘 나가는데 차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조금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RSI가 미쳐가 돌아가고 앉아 있고요. 요거 웃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라인을 끌 때는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2023년 6월부터 해서 라인을 쭉 꺼면은 상단으로 라인이 쭉 꺼지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이렇게 라인이 쭉 꺼집니다. 이렇게 하단이 라인 꺼집니다. 우짜가 해가지고 막 성의 없게 하는데 뭐 그냥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우짜가 뭐 차트 전문 그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이 쭉 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이 쭉 꺼집니다. 이렇게 이른바 상승 확산 패턴, 뭐 상승 확장 패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상당히 악명 높은 패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단이 되죠. 이렇게 하단이 되죠. 이런 가운데 1파 여기서 시작해서 1파, 그 다음 2파, 그 다음 3파, 그리고 4파 여기까지 4파, 그 다음에 5파 완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악명 높은 상승 확산 패턴이 된다. 이렇게 상승 확산 패턴이 된다.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완성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의 상승 확산 쐐기 패턴인데요.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예상하게 만드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사위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된다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거 상당히 악명 높은 상승 확산 패턴이다. 지금 니케이의 경우 거기에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아이고 위대한 이 코스피죠. 코스피 차트는 뭐 이러고 저러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이러고 저러고 볼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걸로 퉁이 됩니다. 자, 어제 이거 벌써 한 두세 차례 보여드렸죠? 이거 유명한 버블 차트. 뭐
뭐 이거 뭐 회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냥 버블 차트 우짜 개정 버블 차트를 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이게 지금 어떤 그 이 단계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나 마나 매니아 현재 요 단계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현재가 이 탐욕 구간인지 망상 구간인지 일단 이 밑에는 끝났고요. 이 밑에는 끝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탐욕 구간인지 망상 구간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선언됐다. 이거는 완전히 꼭지점이죠. 자,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우짜가 보기엔 코스피는 완전히 버블 차트에 딱 맞다. 이렇게 우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 우짜의 허접한 차트 놀이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드리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이미지만 올려놨는데 아라크치죠.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아라크치 올려놨는데 요 제네바 이래 적혔죠. 네, 말씀드리면 2월 17일 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다음에 이제 슬슬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7일 제네바 회담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란이 핵 농축을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이란과 미국 협상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요소에 집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라늄 원심 분리기의 위치, 규모, 수량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란은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는요, 미국 관리들이 떠들었는데 우라늄 농축을 계속한다는 이란의 레드라인을 갖다가 미국이 수용했다 하고 양측 모두 신속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관계자를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또 이란 건 관련해서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 군사적인 건데 문자가 뭐 이거 페이지는 그냥 이미지만 캡처해서 왔어요. 자, 보시면 F-16 여러 대가 해가지고 중동으로 갔다 해가지고 되는데 뭡니까? 앵그리 키튼 전자전 포드를 갖다가 달고 간다 이 소리죠. 전자전 포드를 달고 간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좀 테크니컬한데 하여간에 뭐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F-16CJ 와일드 위즐이라고 있습니다. 와일드 위즐 요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F-16 요거 이 와일드 위즐 F-16CJ 와일드 위즐 24대가 중동에 배치되었습니다. 요거 이렇게 중동에 배치되었는데 요거 24대에다가 추가로 또 뭐가 있냐, 지상기지에서 운용되는 EA-18G 그라울러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자전기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밀리터리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비행기입니다. 이거 6대가 지상에서 운영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USS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소속 그라울러 편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대에서 8대가 편성됩니다. 뭐 최소 6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F-16 CJ 와일드 위즐 24대와 그리고 지상에서 뜨는 EA-18G 그라울러 6대 그리고 항공모함 링컨 항공모함에서 뜨는 최소 6대의 그라울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수 항공기들이 지금 중동에 현재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 항공기들은 무슨 임무를 하는 거다? SEAD라고 있습니다. SEAD, Separation of Enemy Air Defense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론 뭐 일본 말을 뭐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적 방공망 제압입니다.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 전자전기들입니다. 전자전 뭐 전투기라 해야 되기 좀 애매하다만은, 그러니까 전자전기들이 뭘 한다?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합니다. 게다가 요거 뭐 F-16CJ하고 지상하고 그다음에 링컨 항공모함에 있는 거 외에도 또 추가가 또 뭐가 됩니까? USS 제럴드 R 포드, 그러니까 포드 항공모함이죠. 여기에도 EA-18G 그라울러 편대가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해가지고 지상 거, 그다음 항공모함 2개, 그리고 F-16CJ 해가지고 총 4개가 다 동원이 된다, 그죠? 대략 40대 이상 됩니다. 이들이 지금 지중해, 그러니까 뭐 포드 항모에 실린 거는 지중해 동부에 배치될 예정이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배치되는 미국의 시드 적 방공망 제압, 그리고 데드
데드는 뭐다 해가지고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를 해가지고 적 방공망 파괴입니다. 파괴. 그러니까 Seed 적 방공망 제압, 그리고 Dead 적 방공망 파괴 플랫폼이 총 40대가 되고요. 이거 전면전 수준의 군사작전이 임박했을 때의 전력 증강 수준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유인 및 무인 ISR,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유무인 ISR, 뭡니까? ISR이 정보, 감시, 정찰 플랫폼이죠. 요게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적 방공시설을 탐색 및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뭐 파괴도 하고요. 자,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 기사에 나왔다시피 이거 와일드 위즐, 이 전투기 F-16에 이 와일드 위즐, 이 이름으로 와일드 위즐을 하는데 하여간 이 전자전 하는 F-16에 뭐가 낀 게 있다? 앵그리 캣튼 전자전 포드가 장착되어 있다. 이게 되는데 이거는요, 중국이 우자가 말씀드리죠. 이란에다가 첨단 미사일하고 그냥 대스텔스 레이더, 그리고 뭐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S-300하고 중국제 또 S-300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제공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이 전자전기들이 갔다는 것 자체가. 한편 이런 저런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는 건요, 억수로 역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5년 여름에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했고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아무런 저항 없이 비행했다는 주장, 이 구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전기까지 40대가 가지고 투입된다는 소리는요. 왜냐? 이스라엘이 다 절단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과 한 반년 정도 만에 이 그라울러하고 와일드 위즐 그리고 ISR 항공기들을 중동 지역에 대규모로 배치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방공망 절단 났는데 이거 특수 목적으로 쓰는 거 이 전투기 들어가다가 이 비행기들 항공기들을 왜 갖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 부셨다는 건 구라다 이게 됩니다. 그라울러, 와일드 위즐, ISR 전력 대규모 배치는요. 중동의 대규모 배치는 이스라엘이 2025년 여름에 파괴했다는 이란 방공망이 잘 살아있고 이란 방공망이 제기하는 리스크 또는 위협, 스레스에 대해 미국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작년 2025년 12일 전쟁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 그리고 정보 기관들이 자국민들 뭡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자국민들을 상대로 물론 뭐 전 세계 상대로도 구라를 쳤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허위 정보 구라를 팔았다는 것도 이제 뽀록 났다 이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벌이는데 미국이 주저하는 이유를 갖다가 이 전자전기 투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배치된 전력이면요. 이라크전 이후 최대입니다. 2차 이라크전 이후 최대거든요. 그러면 벌써 공습하고도 남았지. 근데 못하는 데는 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2일 전쟁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장거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주로 단거리 방공망을 사용했고요.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멀리서 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군사용어로 스탠드 오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멀리서 해가지고 쏘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중거리 및 장거리 방공망을 사용할 필요가 이란에게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란 영국에 침투한 적이 없었고 자신들이 쏠 수 있는 최대 사정거리 안에서 아니라는 소리 해야 되나? 하여튼 최대 사정거리에서 이 미사일 등을 발사했기 때문이죠. 물론 관련해서 또 구라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주장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F-35가 격추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사실 아닙니다. 원래는 전쟁 통해서는 구라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아니고요. 격추를 입증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F-35가 격추되었다는 걸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 이거는 반미 진영에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거는 이란 미사일 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드리죠. 작년 12일 전쟁 당시 이란은 하루에 평균 25개에서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지요. 예, 그런데
이란이 매달마다 만드는 탄도미사일 숫자는 최소 300발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했다?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생산해서 쟁여놓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란이 현재 쟁여놓은 미사일 숫자는 2만 발을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짜가 말씀드린 미사일은 뭐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간단한 로켓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탄도미사일 이런 거 자체가 2만 발이 된다. 좀 전에 북한 거도 말씀드렸잖아요. 600mm 이거 대구경 방사포 이것도 그냥 뭐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게 한꺼번에 지금 2,000발 소련 교리를 따른다면 2,000발이 준비되었다고 정은이가 쇼한 거다. 광고한 거다. 위협한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짜 이거 뭐 엉망진창이다 진짜.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이란 얘기 가지고 또 뭐 뒷얘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원래 본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 건데 뭐 시간도 없었고 뭐 시간도 지났고 뭐 그냥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립니다. 원래니까. 자, 말씀 들어보면 소제목은 러시아 이란 관계 그리고 시리아가 됩니다. 작년에 아사드 정권 붕괴되었죠. 아사드 정권 붕괴는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자 이란에게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흔히들 이란 대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 이란 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러시아와 중국 모두는 이란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둘 다 이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이란에서 이거는 뭐 시리아 지도입니다만 이란에다가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는 S-300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전자전 이런 거 물건도 주고 뭐 계속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베이도우 해가지고 위성 항법 시스템 이것도 제공해주고 있고 뭐 위성 사진 까발려 가지고 뭐 알려주고 있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짜 기준에서 정신병 들린 북한처럼 북한은 이란의 혈맹이라고 우짜 개쪽으로 얘기하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심층적인 군사협력, 러시아와의 심층적인 군사협력을 막는 이란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 안정화 계획을 갖다가 안정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런데 시리아 안정화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이란이. 왜냐하면 레반트 지역, 뭐 이건 이게 레반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지리적인 특정하는 이름인데, 하여간 중동 지역에서도 또 레반트 지역이 또 따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반트 지역에서 이란의 상대적인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왜? 러시아가 그 시리아 안정화 개혁을 갖다가 제대로 하면은 이란 역할이 축소되니까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죠. 시리아 상황이 악화되자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확인됐죠. 헤즈볼라는 보급로가 뺏기면서 어떤 보급로? 시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해가지고 가는 보급로 이거에 뺏기면서 가자 전투 뭐 일부에서는 가자 전쟁이라 합니다만 우짜는 전투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전투. 가자 전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헤즈볼라는 이란은 이라크에서 병력을 파견해 시리아 전선 이때 해가지고 아사드 쫓겨날 때 시리아 전선을 안정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할 때 덕분에 반 이란 진영, 안티 이란 진영에서는요 이란이 프록시들을 이용해 먹고 버렸다는 소리가 대놓고 나왔었고 우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까놓고 얘기해서 이란은 시리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그 아사드 정권 붕괴되기 직전에 뭔 일이 있었다? 러시아군, 특히 뭡니까? 라타키아 등등에 있던 러시아 공군이 있었죠. 여기서 이 진군하는 알레포에서 진군하는 반군을 갖다가 무차별 폭격해서 전체 병력 중 10%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백업하던 아사드 정권은 지상군 투입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지상군 투입 안 하면은 뭐 공군으로 뭐 폭격 백날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폭격 백날 해봤자 땅 따먹기가 왔다죠. 전쟁에서는 이 전쟁에서 땅 따먹기가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 아사드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즉 러시아 공군의 이 방어용 폭격은 아몰랑 무차별 폭격은 헛수고였었다라는 소리가 되죠. 당시에 제대로 된 보병여단입니다. 보병여단.
보병 여단 하나만 있었어도 당시에 이 반군들 오는 거 이 상황을 갖다가 바꿀 수 있었으며 이란에게는 그런 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한편 이란의 입장 뭐 이란이 뭐 이렇게 가지고 러시아도 견제하는 이런 거 이거 자체가 틀렸다기 보기 힘들지요. 특히 가지고 뭐 자주적이다, 주체적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틀렸다기 뭐 힘들다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엔에서 연설할 때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중동 지역에서 얻는 전략적 가치 중 일부가 역내 모든 강대국, 여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함됩니다. 역내 모든 강대국과의 원활한 외교 관계 유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분쟁 해결의 시점이 오면 러시아의 중재는 맨날 동계산만 하고 간접적 지원만 하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수로 중요해집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장부산 팔아먹기 좋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한 군사 동맹국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미 과거부터 존재했고 러시아의 경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몇 차례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진짜 백이 동맹을 맺기 꺼려 했던 쪽은 항상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이것도 역사 얘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이란 침공이 있었는데 이거 패스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1979년부터 1991년,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즉 냉전 붕괴 직전까지 당시 소련하고 이란하고 이 사이는 극대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또 소련은 뭐지 했다? 이라크에 있는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고요. 이란은 또 뭐였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무자헤드를 지원했고요. 이때 뭐였죠? 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무자헤딘하고 싸웠잖아요. 지금의 탈레반 이렇게 그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놀고 있다 이게 되고요. 당시에 또 헤즈볼라 여기 뭐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이 한다. 여기 이 옆에 저 레바논에 있는 저 뭐야 헤즈볼라 이거 역시 미국만 욕한 게 아니라 소련한테도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냉전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에 양국 간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지만 당시 러시아 꼴이 어땠습니까? 서방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와 무기 판매 금지 등에 순응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온 이후부터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시간이 계속 걸리고 양국 그러니까 특히 이란 측의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진짜 백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이란은 러시아하고 하는 거 이런 관계 설정 문제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지금 이란에 있는데 이거 역시 중국과의 진짜 백이 동맹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우자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의 혈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작년에 해가지고 뭐 전략적 포괄적 뭐 저거 동반자 관계 나왔을 때 뭐 친북 종북 이쪽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무리해 보면 너무 느려지는데 주체뽕이라는 정신뽕이 들렸고 우짜 기준에서 이란의 혈맹인 북한이 그러는 것처럼 이란은 강대국들 밑에 들어가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주요 강대국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는 독립적인 지역 강국이 되길 원하고 있고요. 이는 이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점도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자가 계속해서 안티 서방 진영, 반서방 진영을 갖다가 프리스타일 또는 따로 국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갖다가 역사를 알고 계신다면 알 수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관세 보고 나선 미국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 관행 검토 중이다 되죠. 나 이거는 뭐 시간도 됐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예, 무역 대표부 나왔는데 이것도 우자가 관련해서 영상을 갖다가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뭐 블로그 포스팅 했고 일단 뭐 빨리 올린다고 약속드리고 자 이거 파이낸스 타임스 해가지고 차트 나온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해가지고 흥미로운 차트를 올렸는데 보시면 해가지고 리드 뭐 무역 가중 해가지고 평균 그 관세율이 되는데 누가 제일 혜택을 봅니까? 브라질,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이래 되죠? 이 말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에 비판적이었던 국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오히려 여기 됩니까? 일본, 네덜란드,
우리나라는 또 손해보네. 일본보다 또 손해보네요. 독일, EU, 프랑스, 싱가포르,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이쪽이 손해를 많이 본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드려보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가 급하게 발표한 15% 관세 요거로 인해 가지고 중국, 브라질 등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한 국가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고 영국, EU, 그다음에 우리나라 포함 독일 그리고 일본 이런 미국의 이른바 동맹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말씀드려보면 단일 관세율이 표적 관세의 전략적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이고요.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2년 맞잖아요. 2년 동안 회수로 2년 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여기죠. 베트남 있고, 태국 있고 이렇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급망을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또 전부 다 똑같이 퉁쳐가지고 15% 관세로 내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전 비용은 완전히 헛수고가 됐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헛수고가 됐다.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동맹국들, 이 동맹국들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의약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데 반해서 중국은 어떻게 되죠? 보조금 뿌리지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저가로 무장했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한테 발리고 앉아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 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뒤비쪼고 있다 이게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적대국 트럼프 기준에서 적대국 여기에는 트럼프의 관세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고요. 동맹국한테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이게 됩니다. 골 때리지요?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동부 유럽 겨울 눈 폭풍 강타 예보다. 여러 가지 말씀드려. 빨리 가지고 말씀드리죠. 이거 좀 연합지라시 뉴스는 패스하고. 자, 이가지고 요거는 ABC 이 지방 방송입니다. 지방 방송인데 보시면 아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월요일이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 지금 일요일 오후 정도 되겠죠. 요리 되는데 이게 뭐냐면 블리자드 게임사 블리자드가 아니고 블리자드 워닝. 그러니까 아주 폭설이 온다 이 말이죠. 폭설이 온다. 그리고 윈터 겨울 폭풍 해가지고 경고 이게 딱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이쪽이죠. 그리고 보스턴이 어디 있습니까? 보스턴이 여기 있죠. 예를 듭니다. 이쪽이 다 엉망진창 억수로 춥다. 그리고 폭설 역대급 폭설이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옆에 요쪽이죠. 요쪽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쪽에 잘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뉴욕 요쪽에 뉴욕하고 이래 되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이거 뉴욕 옆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가스 매장지 중 하나인 마르셀러스 세일 지층이 있습니다. 지대가 있습니다. 마르셀러스 세일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베신이라는데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이 세일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 일이 있었다?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컨스티튜션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건설할 계획이 무산되었고요. 매사추세츠 주 이 지하에는 가스 저장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허가 신청조차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 중이다. 골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날씨 춥고 눈 때려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란지 한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날씨가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유럽하고 좀 미국도 좀 폭설온다고 좀 난리죠. 저기 추워가지고. 자, 넘어가서 요거는 저 제목이 기관 투자자들 역대 두 번째 순매도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2월 둘째 주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갖다가 이거죠. 미국 주식 갖다가 마이너스 83억어치 83억 달러어치 순매도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큰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10억 달러, 리테일이죠. 리테일. 10억 달러어치 매수를 해서 5주 연속 매수했고요. 헤지 펀드들 역시 해가지고 12억 달러어치 매수해서 9주 중에 8개 주 말이 좀 이상한데 9주 중에 8주를 갖다가 매수하는 걸 갖다가 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 둘째 주 기준 주식형 ETF에 22억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3억 달러의 유출이 발생했다. 우짜가 좀 전에 해가지고 차트 해가지고 심심풀이 땅콩 차트 놀이하면서 나스닥하고 보여드렸죠. 그거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넘어가고요.
오늘도 뭐 시간 배분을 잘 못하는 분위기인데 뭐 가뿐하게 넘어가죠. 자, 이거는 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 싶어서 추가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넘겨버렸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이거 보시면 제목 해가지고 전 세계 탑 10 글로벌 전 세계 상품 수출 1등부터 10등까지의 상품 수출 기업들입니다. 보면은 아주 익숙한 카길도 있죠. 예, 말씀드려 봅니다. 요거 전 세계에서 10대 가장 많이 수출을 갖다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순위인데요. 1등 비톨이 있죠. 예, 여기는 스위스에 있는 기업인데 총 5억 4,600만 톤을 갖다가 수출하면서 해가지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참고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톨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에너지 거래 기업으로서 원유, 석유 제품, LNG, 전력 및 다운스트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등이 어디입니까? 어이구, 싱가포르죠. 예, 싱가포르 해가지고 트라피구라 됩니다. 트라피구라. 싱가포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해가지고 총 수출하는 양이 얼마다 4억 8천만 톤이다 이거죠. 자, 이거 트라피구라는 뭘 갖다가 주력을 한다? 석유 정제 제품, 석유와 정제 제품, 그리고 주요 금속 사업 부분을 갖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싱가포르답게 물류 및 저장 사업 비중이 높은 곳이 바로 이 트라피구라가 됩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또 스위스 또 나왔습니다. 글렌코어라고 되죠. 예, 글렌코어. 이름은 전부 다 뭐 미국 이름 같은데 전부 다 보면은 본사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 하여간에 이어가지고 글렌코어가 3억 5천만 톤을 갖다가 수출하면서 3등이 된데 이 글렌코어는 에너지, 금속, 석탄 전반에 걸쳐 상품 마케팅계의 강자이며 광산 사업 통합을 갖다가 잘하는 곳이 여기 글렌코어입니다. 자, 4등이 카길, 그 유명한 카길이죠. 카길의 경우 2억 1천만 톤을 갖다가 수출했는데 카길은 아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시다시피 농업 쪽의 대기업이죠. 글로벌 대기업으로 유명하고요. 곡물, 유지종자, 오일시드입니다. 유지종자, 사료, 운송 및 위험관리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5등이 보면은 요게 쿤보르 그룹이라고 그랬죠. 쿤보르 그룹. 똑같이 또 여기도 스위스랜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쿤보르 그룹은 뭐하다? 1억 7,700만 톤을 수출했는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강점으로 이쪽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에너지 중심 기업이고요. 쿤보르 기업이 물류 및 조달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등이 또 뭡니까? 머큐리아 되죠. 여기도 스위스입니다. 머큐리아 다 본사 기준입니다. 본사 기준. 자, 머큐리아는 1억 5천만 톤을 갖다가 이상 수출했는데 에너지 및 금속 사업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글로벌 유통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7등이 뭡니까? ADM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1억 1,500만 톤을 갖다가 수출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는 농산물 가공 및 거래 그리고 곡물 그리고 유지종자 오일시드 거래 그리고 바이오 연료 사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등은 LDC가 되겠죠. 보시면 루이 드레피스 해가지고 컴퍼니 됩니다. 줄여서 LDC가 되는데 이것의 경우 9,500만 톤을 수출하면서 농업 분야 주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곡물, 설탕, 커피, 면화를 주로 거래하는 곳이고요. 자, 구동은 어디냐? 번지, 미국입니다. 7,500만 톤 해가지고 수출했는데 이곳의 경우는 유지 종자, 오일시드, 그리고 곡물, 그리고 식물 원료, 식품 원료 거래, 그리고 주로 사업하는 거는 미주 쪽에서 사업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등은 코크, 여기도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6천만 톤 수출했고요. 이 기업의 경우 비상장 그룹입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무역, 정제, 화학, 물류 사업을 주력으로 합니다. 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 싱가포르 빼고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가 많죠. 스위스가 많습니다. 미국 있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스위스가 많은데 왜 스위스에 본사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가를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스위스의 경우 첫 번째 중립성과 글로벌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잘 구축된 생태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 규제, 자본 효율성 덕분에 실물 상품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스위스가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조적 이유는 기업들로 하여금 상품 시스템의 충격 흡수 장치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전쟁이나 전쟁 터지거나 제재, 가뭄, 정유시설 가동 중단 등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이들 기업들이 이 상품의 흐름을 재조정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대로만 얘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